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깜짝 놀라 큰일 난 건가 하고 불안해하시죠. 저도 가족과 이웃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풀고 약과 생활 습관에 대해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무조건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수치를 보는 순간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들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비타민 D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소화를 돕는 담즙산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질인데 왜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 이유는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기름 성분이라 물인 혈액에 그냥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단백질이라는 운반책을 만들어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릅니다. LDL과 HDL이 바로 그 운반책들입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세포로 배달하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하고 HDL은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해수해오는 재활용 업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단순히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고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은퇴 교사였던 김용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72세였던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치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평생 즐겨 드시던 고기를 거의 끊었습니다. 삼겹살도, 닭고기도, 심지어 생선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멀리 하셨습니다. 아침은 죽이나 미숫가루로 대신하고 점심과 저녁도 나물과 김치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권하면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시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식단을 바꾼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평소에 가볍게 하시던 산책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져서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졌고 무엇보다 온종일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 선생님은 혈액 검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본 의사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적당량을 드시면서 운동과 채소를 함께 늘리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시고 콩과 두부도 자주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30분씩 걷기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LDL 수치는 조금 낮아졌고 HDL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돌아오고 일상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LDL과 HDL의 비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두 가지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검진표를 받으시면 단순히 높다 낮다만 볼 게 아니라 두 수치의 균형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는 적당히, 대신 생선이나 콩, 견과류처럼 다양한 단백질을 고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끼를 다양한 영양소로 채우는 게 콜레스테롤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별로 안 먹는데 왜 수치가 높지 하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채식 위주로 드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음식보다 우리 몸, 특히 간의 합성 작용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고작 20% 정도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아무리 안 먹어도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면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은 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까요? 여기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입니다. 밥, 빵, 과자, 떡, 음료수 같은 단순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걸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쌓인 지방은 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배만 나온 분들, 이른바 아시아형 비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체중도 정상 범위인데 배둘레만 계속 늘어나는 경우 내장 지방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전업주부였던 그분은 평생 고기를 멀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기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자연스럽게 채소와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족들 밥상에만 고기 반찬을 올리고 본인은 김치와 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침은 뭘 드시냐고 물으니 흰쌀밥에 김치만 드신다고 했습니다. 점심은요? 역시 흰쌀밥에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간식은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달콤한 과자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과일을 한가득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바로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먹던 밥과 과자가 원인이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꿨고 과자는 과감히 집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수치를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반질환 여부입니다. 당시 75세였던 그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어느 해 검진에서 LDL 수치가 170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치였지만 그분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것도 아니었고 일상생활도 아무 불편 없이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과거 병력을 자세히 살펴본 의사는 3년 전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술까지는 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증상이 좋아져서 그분도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심증 병력이 있는 분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 분은 다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LDL을 최소 100 아래, 가능하면 70까지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 아무 증상도 없는데 꼭 그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보여준 연구 자료와 통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협심증 환자가 콜레스테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심근경색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식단 조절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매일 저녁 한 알씩 복용하고 걷기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도 기름진 것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LDL 수치는 8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장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며 격려했고 이대로만 유지하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자신의 병력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짜 환자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만의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과거 병력과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LDL 관리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혈액 검사를 통해 내 수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정하고 그에 맞춰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이야기, 바로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해선 온갖 소문이 난무합니다. 주변에서 부작용이 심하다더라,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간이 나빠진다더라, 온갖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권해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스타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한 약 중 하나입니다. 지난 40년 넘게 수억 명이 복용해왔고 수천 건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조절해서 LDL을 절반 가까이 낮춥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30%에서 40%까지 줄여준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없습니다. 스타틴도 일부 사람에게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100명 중 2명에서 3명 정도로 매우 드물고 대부분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됩니다. 은퇴 자영업자였던 이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였던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LDL이 높게 나왔고 의사는 스타틴 복용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지인이 스타틴을 먹고 온몸이 쑤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인은 약 때문에 고생했다며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은 약 대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고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몇 달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받아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는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말입니다. 의사는 왜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분은 솔직히 주변 사람 말만 믿고 거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설령 생긴다 해도 약을 바꾸면 해결되는데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한 건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퇴원 후 그분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스타틴을 빠짐없이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은 후로는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고 LDL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작용이 두렵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스타틴을 처방받았다면 의사와 꾸준히 상담하며 복용하시고 주변 소문보다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부작용이 적은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질환, 바로 뇌졸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말을 못하게 되고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입니다. 주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만 유지해도 뇌졸중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은퇴 간호사였던 윤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였던 그분은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밤마다 혹시 자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돌봤기에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방하자고 말입니다. 먼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관리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를 피하고 김치도 싱겁게 담갔습니다. 외식할 때도 염분이 적은 메뉴를 골랐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맹맹하고 맛없게 느껴졌지만 몇 주 지나니 입맛이 바뀌면서 담백한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더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쯤 지나니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불편할 정도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아주 건강하다며 칭찬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고 뇌 MRI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 뇌졸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갖고 있던 두려움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몸을 지킵니다. 매일 최소 30분 걷기를 생활화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며 술은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LDL과 HDL의 역할을 이해하고 두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음식보다 생활 습관과 간의 역할이 더 크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환자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병력과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타틴은 필요한 분들에겐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이며 주변 소문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필요할 땐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내일은 30분 산책을 해보시고 모레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몇 달 후 여러분의 검진표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